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백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12월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괜히 그런 생각이 들죠.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냈나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9월 시장까지 조금 지수를 돌려세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자체는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간밤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도 이제 열렸는데 감상 기조를 보였지만 유가 자체는 하락으로 반응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도 12월 산타가 찾아올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그중에서 방산 섹터를 좀 꼽은 점을 눈여겨볼 수가 있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좀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굉장히 밴드 자체도 여러 개로 열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11월에 반등을 시도했던 우리 증시 12월 역시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2,600선 정도까지도 내놓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점을 유의점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우리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우리의 커나큰 먹거리인 반도체 역시도 16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9시 52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우리 코스피 지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0.94%의 약세를 보이면서 2,511선의 지수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2,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0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의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황입니다. 역시나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0.9%, 0.89%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824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 양상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체크해 보니까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8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입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 섹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방산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수출처도 다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골드만삭스 역시도 방산주를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들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는 1%대 강세, 현대로템은 5% 넘게, 그리고 LIG 넥스원은 4% 넘는 상승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가 연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신고점은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어제는 엔비디아가 조금 빠지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스닥은 그렇게까지는 못 따라갔는데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고 12월의 첫날이죠.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제 11월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지금 휘날레를 날렸는데 다우존스를 보면은 지금 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양봉이 나온 이후에서 급락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은 계속 12월 달 산타랠리 나오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나스닥 따라갈 거예요.
그 유럽 시장도 여전히 강하고 그럼 이 미국 시장이 넘어갔으니까 얘네들도 넘어가려고 할 거고 일본은 이미 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니까 얘들 역사적인 고점이 있으니까 얘들 뭐 할 말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도 고점을 돌파하면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돌파하면 자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2021년도의 최고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얘네들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다우존스가 되고 나스닥은 좀 더 가야 돼요. 다우존스는 이쯤에 위치해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 여기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은 올라갈 목표치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이제 쫓아갈 거고 그래서 정고점 돌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급락할 일도 없고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빠지는 것도 그냥 박스권이라서 빠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뭐 코스닥도 일로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봇주들이 어제 좀 강했다가 오늘 좀 흔들리고 뭐 어제 강했던 애들이 조금 힘을 그러니까 눌림목이라 그러죠. 힘을 조금 못 내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지금 방산주 쪽에서 방산주들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조 8조 정도 하죠. 하나 시스템도 한 3, 4조 할 거고 LIG 넥슨도 2, 3조 정도 할 거고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저쪽 애들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저는 올해 여름 때도 얘기했고 봄에도 얘기했는데 원전 테마들보다는 방산주가 낫다. 왜냐하면 방산주에 대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도 그동안에서는 한 100여 년 동안 뭐 100년 한 50년 100년 동안 평화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안 쐈더니 지금 너무 낙후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전쟁 물자들이 지금 점점 군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뭐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중국 주변에 있는 뭐 그다음에 환태평양 그 지대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무기를 지금 사야 되는데 무기가 지금 이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탱크 하나 달라 그러면은 4년 걸린다잖아요. 비행기 하나 달라 그러면 4년 걸린다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거기 밀렸고 가격은 무지하게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잘 되어 있죠. 가성비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뭐 통계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지금 매출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뭐 이따가도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한 300조 정도, 그러니까 200조에서 한 300조 정도 매출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잘 팔아도 100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산이 지금 100조 정도 합니다. 2년 전에 한 50조 정도 팔았어요. 매출. 작년에서는 79조 팔았답니다. 근데 올해는 100조 목표 달성인데 저는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게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방산은 지금서부터 앞으로의 10년 동안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따따블 10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바뀌게 될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무기를 경쟁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방산주도 오늘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모습들 뭐 잠깐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 1등 삼성전자 매출 100조 반도체 100조였는데 지금 얘네들이 100조 해요 지금. 방산이 100조를 합니다. 내년에서는 150조, 200조 할지도 몰라요. 3년 뒤, 4년 뒤, 10년 뒤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400조 충분히 가능하고 800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강연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앞으로의 방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그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큼 할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나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방산 체제 개편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록히드 마틴처럼 한국형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적도 있죠. 올 여름에.
어쨌든 그런 포부에 맞춰서 언제 가나 이거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봤었던 건데 일단 대형주 쪽에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 뭐 한국 항공우주.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방산주들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또 파생되는 게 우주항공 쪽입니다. 우주항공.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슈가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우주항공 자체가 일단은 그렇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래 가치에 분명히 거기에 뭔가 부합되는 이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방산주들이 강한데요. 나머지들은 조정받지만 죽는 거 아닙니다. 특히 IT 섹터들은 바닥에 있는 애들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바닥에 있는 거 올라가지도 않은 애들 흔들리지도 않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눌림목 정도를 주는 거고 예를 들어 주성에너지 하나마이크론 안 빠져요.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주성에너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내년에서 계속 미래 뭐 앞으로 뭐 5년, 뭐 3년, 뭐 하여튼 인공지능 생성형 AI 뭐 등등 앞으로의 기대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이라서 IT 섹터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흔들리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순환매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중인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IT도 또 올라갈 거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계속 박스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2,400만 안 깨지면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1-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추진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퍼스텍이고요. 잠시 후에 매수가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흐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퍼스텍을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2.41%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3,405원 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대형주, 시가총액 4조짜리, 3조짜리, 7조짜리 이런 이제 무거운 애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움직인 지 좀 됐어요. 방산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이거는 기사를 찾아보든 아니면 뭘 보든 전 세계 국제적인 정세를 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싸요. 미국에 비하면. 근데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려고 만든 건데 이거는 사막에서도 통하고요. 늪지대도 통하고 영하 20도, 30도에서도 통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철원 같은 데 가면 영하 20도, 30도 떨어져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그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데에서 테스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사막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극한 지방에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장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나라가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춥고 여름에는 사막보다 덥고 습할 때는 그렇죠? 아마존보다 막 습할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해외에서는 이거 해외 수출용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라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쓰려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하고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50년 동안 계속 이거 쓰고 갈고 닦고 업그레이드하고 훈련할 때도 뭐가 고장이 나면은 또 그것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거는 거의 실전형으로 지금 다져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늘 써왔기 때문에 이미 양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도 그래서 싼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 한 전후로 한 10년 전서부터 해서 해외에서가 우리 뭐 테스트도 받고 뭐 했는데 뭐 독일 뭐 걔네들보다 아니면 미국의 아브라함 전차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 해봤는데
뭐 성능은 많이 안 떨어지고 가격은 싸고 이미 인증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비행기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다 잘 만듭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하나에서도 이거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장사를 잘할 때 300조 정도 매출을 합니다. 못할 땐 한 200조 정도를 해요. 전체 매출을. 그러니까 올해 한 200조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 한 300조 정도인데 거기에서 반도체가 잘 될 때 100조를 파는데 방산이 지금 100조를 팔아요. 근데 이게 100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내후년요? 더더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이 방산 시장에서 이제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올 봄부터 얘기하고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와 현대로템 작년에서도 길게 볼 때에서 이런 게 좋다라고 저는 예미를 이미 작년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도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 도발도 지금 장난 아니지만 뭐 전쟁이 지금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또 다음에서는 어디가 또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방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퍼스텍을 가져 나온 이유는 얘는 드론 관련주이면서 드론 택배 얘기 나오면 또 움직일 겁니다. 드론 택배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겠죠, 우리나라에도. 여기 상암동 앞에서도 드론 택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고 뭐 드론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이거는 지금 뭐 형궁 그다음에 현무 여기 지금 제가 퍼스텍 홈페이지 돌아왔는데 유도무기 해갖고 현무, 형궁, 비궁, 천궁2, ASM 뭐 이런 등의 유도무기 체계 완성에 필요한 구동장치 및 유도 조종장치, 발사 통제장치, 배선장치 등 주요 구성품을 연구 개발하여 각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유도무기도 있고 기동 화력 부분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무인화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되는 로봇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요된 그 매출의 비중은 방산 쪽이 크다 보니까 방산주로 엮이는데 하나가 지금 등치를 점점 키워가지고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확실하니까 삼성전자만큼 반도체 100조를 하는 지금 산업이거든요, 이게. 그럼 반도체를 능가할 수도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산업인데 저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분명히 하나가 여기저기 아마 인수합병을 시도하지 않을까, 돈 벌어서. 아니면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그 수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게 되면 밑에 있는 뭐 퍼스테이라든지 뭐 휴니드라든지 이런 애들도 매출이 똑같이 늘어나겠죠. 얘는 많이 버는데 얘는 그 수주 물량이 안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같이 상생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시도가 나오거나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내년에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한국계 방산주들을 유망주로 뽑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닥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이게 만약에 2차 전지만큼 뭐 앞으로 뭐 10년 동안 해서 뭐 400조 매출을 할 거다, 800조를 할 거다 이런 꿈을 막 심어놓고 만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50만 원 가고 퍼스텍이 100만 원 가고 이런 상태에 오면은 조심해야 돼요.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퍼스텍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까 아마 바닥에서 있는 분들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가격 전략은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번 한 주간 짚어드리던 표적 종목의 AS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표적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표적 종목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일단 먼저 살펴봤을 때 이번 한 주간의 수익률은 극동 유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4,500원의 매수를 해주셨고요. 5.33%의 수익률로 목표가를 달성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21일에 짚어주셨던 유로메카 다음 날에도 같은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매수가는 33,950원 잡아주셨고요. 7.22%의 수익률을 달성해 주시면서 굉장한 수익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자랑하고 계십니다. 다음
다음으로 11월 23일에 짚어주신 퍼스텍 오늘과 같은 표적 종목이죠. 1%대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3,350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략해 주신 종목은 뷰노였습니다. 매수가 41,000원이고요. 아직까지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매수한 가격은 4,800원 짚어주셨고요. 무려 7%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에 벌써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날 짚어주신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34,000원에 잡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9일과 어제 같은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솔트룩스 짚어주셨는데 29,000원에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237.8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뷰와 함께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드렸었던 종목들 ASR 텐데요.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라고 했고 한 번 더 움직일 거라고 했고 수익률을 7.7% 달성했으면 절반이나 절반 이상 팔면 된다고 했고 여전히 매매하는 데는 모양이 이쁩니다. 일단 거래는 앞에서 들쭉달쭉하면서 실려 있고요. 패턴은 아직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이쪽으로 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데 드론 택배 액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드론의 힘이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을 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도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뭐 새벽 배송 여태까지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트럭이 뭐 부산에서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동하거나 뭐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물류들을 화물차들이 했다면 그 화물차도 듭니다. 드론이 들어요. 차를 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많이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펠러 많이 붙이면은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될지 이게 어디까지 이제 이거를 설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그런 물류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점점 발전되지 않을까. 힘이 장난이 아닌 걸 제가 봤거든요. 뭐 군대에서도 그 이륙 장치들 그 뭐죠? 그 보트 같은 건데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그것도 무게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거를 약간 뜨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늪지대 같은 거를 이제 해병대에서 쓰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런 원리인데 이게 힘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택배에 대한 시스템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되면 나중에는 크게 갈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이슈가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앞에 거래량들이 이 매집 세력이거든요. 매집 거래량들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그래서 일부는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으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얼마 전까지 2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380만 원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최고라는 그 그래픽 카드 유통회사인데 그래서 이게 거기 엮여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 엮여 있는데 이윤이 많이 남겠죠.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뉴로메카 화요일날 드렸던 건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뉴로메카 가격은 안 들어왔고 지금 가격 들어온다고 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힘을 못 내죠. 지금 이게 또 위로 뻗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12월 5일 날에 보호예수 물량이 한번 풀립니다. 근데 큰 물량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 44만 주 풀렸는데 이번에 44만 주 풀립니다. 근데 올해 10월 달인가 내년 10월 달인가 내년 10월 달이네. 그렇죠. 내년 10월 달, 2024년도 10월 달 되면은 2천만 주인가? 2천만 주 맞을 거야. 2,200만 주인가? 그게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는 좀 이게 좀 타격이 크겠죠. 2,200만 주면 엄청나니까. 근데 지금은 44만 주 정도 풀리는 거니까 뭐 잠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잠깐 조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은 될 수 있으니까 12월 5일 날 보호예수 물량 44만 주. 그래서 아마 조금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 뉴로메카도 그래서 지금 힘을 못 내는 것 같으니까 굳이 지금에서 뭐 빨리 그러니까 12월 5일 날에 그 보호예수 물량 이슈 끝나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차라리 방산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온 디바이스 관련주 있죠? 그런 거 보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솔트록스 11월 19일, 30일,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 이틀 동안 29,000원에서 연속적으로 갖고 나왔었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고, 근데 차트는 되게 이쁘네요. 힘도 세고.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 섹터인데 로봇주들을 흔들려도 얘는 올라갈 것 같네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뭐 말죠 뭐. 하여튼 29,000원으로 내려오면 공략은 이거는 지금도 괜찮아 보이네요. 차트가 좋아서. 어쨌든 얘는 한번 위로 튈 종목인데 가격 안 들어왔으니까 패스하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부터 볼게요. 자, HPSP. 이게 이때 당시 9월 며칠이죠? 9월 5일 날. 9월 5일 날 표역 종목으로 가격은 35,60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잘 올라가죠. 이게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아까보다. 그러네요. 아까보다 더 올라갔네요. 제가 이거를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릴 때 일부러 고점에서 물려라. 이게 바닥이 아니다. 고점인데 물리는데 물려도 수익이 난다. 왜냐면 내년에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아까까지만 35.7%인데 지금은 대략 한 40% 넘어갈 겁니다. 이거 50% 넘어가겠죠. 50%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겠죠. 얘가 바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였더라고요. 엮인 종목이 이거 말고도 뭐 오픈 엣지 디스플레이, 제주 반도체도 엮였고 오픈 엣지 뭐 걔도 거기에 엮였고 뭐 엮인 애들이 뭐 한둘은 아닌데 어쨌든 얘도 거기에 엮여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비중을 줄여놓고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오징어 다리는 계속 냄비에서 갖고 가세요.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반도체 아니면 저는 방산주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뭐 제약주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약주는 계절적으로 딱 그만큼만 움직이고 여름엔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약주도 좋아는 보이는데 길게 봤을 때 실적이 반도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반도체가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반도체 그동안 안 좋았는데 지금 살아났으니까 다시 먹여 살릴 거지만 반도체만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제가 볼 땐 방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주는 한번 잘 보시라는 거고. 어쨌든 자, 제주 반도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도 드디어 이제 급등 과열이 지금 끝나니까 지금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흔들릴 때가 됐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죽은 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밀리는데 과연 세게 밀릴 거냐, 여기서 밀리는 척하고 또 올릴 거냐, 그건 세력들의 마음이죠. 어쨌든 10,000원 이상으로 기어 올라가긴 할 겁니다. 눌렸다가 10,000원으로 가든, 그러니까 눌리면 뭐 30~40% 빠질 수는 있죠. 그렇게 빠지고 10,000원으로 가든 아니면 그냥 가든 이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요. 79% 정도 수익입니다. 7,830원 기준으로 이전에서 여기서 샀다가 이게 웃긴 게 이때 사고 나서 8월 달에도 추천했고 9월 달에도 몇 번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9월인가요? 9월 19일 날. 그래서 8월 달에도 얘기했었고 9월 달에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물렸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제주 반도체하고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퍼스텍하고 참 똑같이 닮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퍼스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잘 봐요. 지금 제주 반도체 움직이죠. 네모에 있는 모습하고 퍼스텍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자, 매수 가격은 3,400원 공략 가능하겠고요. 뭐 지난번에서도 한 요 정도 가격에서 공략했던 것 같으니까 3,40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바닥에서 드디어 양봉이 뜨고 있죠. 근데 거래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지금 전고점을 강력하게 뚫었는데 거래도 실리고 얘는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그룹에서 지금 로키드 마틴처럼 자기네들은 꿈을 키우고 싶다. 그리고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방산 시장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정도가 넘어가는 이 기업이 올리겠죠. 열심히 올리겠죠. 열심히 올려가지고 계속 올린 다음에 뭐 다시 또 합병을 하든 아니면 분할을 하든 뭐 그런 이슈는 나중에 있겠지만 자, 하나시스템도 최근에 계속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하나시스템의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금 아직 돌파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현대로템, 뭐 LRG 넥스원 얘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얘도 거의 3조 정도. 그리고 LRG 넥스원
얘는 시가총액이 하여튼 2조 정도.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벌어들였던 그 반도체 100조의 매출을 이미 달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서 더 달성을 할 거고, 그러니까 원전은 잽이 안 돼요. 원전 뭐 간혹 가다가 매출 잠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산 쪽은 이 매출이 왜 꾸준하냐면 비행기 한번 밖으로 날리면은, 그러니까 제트기 날리면 창정비라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사고 나오거든요. 탱크도 마찬가지고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잠수함도 이 큰 거 있잖아요. 창정비 하는데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창정비 많이 들어오면 그 잠수함을 반을 쪼개요. 잘라요. 그런 다음에 다 부품 다 꺼낸 다음에 다 거의 새로 다시 만드는 수준이거든요. 돈은 장난 아니게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걸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비하는 인력도 나가야 되죠. 그러면 월급은 안 받겠어요?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품 뭐 공짜로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 팔아놓고, 그러니까 프린터기 생각하면 프린터기 팔아놓고 잉크 가격이 더 비싸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잉크는 어차피 계속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출해놓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라든지 인력을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 클 겁니다. 사실 이 기사들도 예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숨겨놨어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하면은 나중에서 물량을 못 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산 쪽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향후 뭐 3년, 4년, 5년 안에 크게 올라갈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 다시 퍼스텍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거 제주반도체처럼 봐요. 완전 바닥 있잖아요. 이거 차트 완전 바닥이죠.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 퍼스텍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퍼스텍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주반도체하고 최근에 요거 제주반도체 바닥에 있을 때 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서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대형주들이 계속 강세를 주면서 움직이면 1,600억짜리 퍼스텍도 여기서 일로 가겠지 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매집돼 있는 거래가가 있으니까 한 3,400원 정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화에서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 이걸 이제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이제 종목들이 곽강을 받을 수가 있고, 매출은 점점 좋아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산주 얘기할 때 그냥 뭐 모르겠다 싶으면은 IT나,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아니면 방산주, 왜냐면 이쪽 애들은 좋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말 안전합니다. 실적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확장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은 이쪽이니까, 그래서 오늘 3,4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퍼스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정보군은 퍼스텍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 3,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앞에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0231-5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이 방법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접수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유튜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크라켄님께서 좀 해주셨는데요. BGF 가지고 오셨습니다. 5,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3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디지털과 IT로 업무 혁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주가는 오늘 5.2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805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윗꼬리 길게 달았는데 돈은 잘 버는데 기다리면 본전 회복이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BGF, 뭐 GS 리테일, BGF, 뭐 하여튼간 편의점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요. 근데 장은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매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다 바닥에서 돌릴 겁니다. 얘도 지금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이제 돌릴 텐데 5,300원 시간을 두고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은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이거를 사서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물량을 많이 줄여놓고 이제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5,000원 이상으로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관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만 계속 물타면 4,500원을 잘 돌파를 못하고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급을 잘 보면서 손절보다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40만 8천원이고요. 10%요. 40만 8천 원? 네네네. 네, 10%. 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주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오늘 분위기가 이쪽은 빠지네요.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오늘은 힘을 좀 못 내겠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요.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합니다. 아,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있어서. 아니, 그 많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근데 에코프로나 LNF에 비하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걔네들에 비하면. 근데 이것도, 근데 얘는 많이 갔네요. 얘는 지금 작년 한 여름서부터 움직인 거 보니까 600% 올라갔네요.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등을 주면은 40만 원까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내년에서는 뭐 미국 시장도 신고가로 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전기차 판매가 지금 치킨 게임이 돼 버렸어요. 중국에서 가격을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가격을 자꾸 내리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비싸면. 그래서 10%만 내가 더 할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10%를 더 할 거면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반도체로 가야죠. 아, 반도체로요? 그렇죠. 반도체는 이제 겨울은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고 점점 좋은 얘기만 있을 건데. 근데 전기차 섹터는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가격을 싸게 후려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 단가로 가지고 갔다가 40만 원 정도 되면 팔고 나와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운이 없으면 40만 원 안 주고 또 떨어져 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만 하고 더 손실 나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미래가 확실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추가 매수할 거는 얘는 어쨌든 40만 원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니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버티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향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저희가 다 드리지 못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바로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전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다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0231-531-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틱 짚어주셨고 매수할 가격 3,400원 짚어주셨는데 지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430원 선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역시나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9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510선의 지수는
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정말 파랗게 지어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출입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2,000원, SK하이닉스 13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더 크게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오늘부터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예정인데 주가 자체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대신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바이오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꼽는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0.4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2만 2천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낙폭 좀 줄여낸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0.62% 내림세를 보이면서 826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굉장히 차갑습니다. 얼어붙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정말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각각 2에서 4%대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NF 역시도 어제까지는 좀 강세를 보여주더니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17만 1,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역시도 4%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린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2%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양대 시장 모두 내림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테마 섹터 순환 잘하고 있네요. 전자결제주들, 해운주들 강세, PCB 강세, 반도체도 일부는 강세, 그리고 방산주 강세, 로봇주하고 어제까지 움직였었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빠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순환매입니다. 양호하고요.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크게 빠지질 않죠.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예요. 코스닥도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12월 시작이니까요. 이제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도 순환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도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이슈가 있겠죠. 보니까 뉴스도 오늘 골드만삭스 그 얘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뉴스 지금 찾아보면은 왜 움직이는지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있는 방산주를 추천했다. 어제 그저께도 한번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도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사가 실적 기대감 솔솔 K방산주 주가 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있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방산 전신회 거기도 이제 이달 4일 날 또 참여한다라는 그 기대감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호주의 레드백 수출 사업 연내 올해군요. 연내 본계약 체결을 또 기대한다는 소식도 있고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사업은 내년 1분기에 최종 마무리 짓는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슈는 있을 거예요. 계속 이슈는 있을 건데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수는 좋고 방산주도 좋지만 원조도 좋아요. 그리고 음식업종도 좋고 제약주도 좋은데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이건 지켜야 됩니다. 반도체는 꼭 갖고 가야 돼요. 다른 애들은 그냥 테마주고 이슈에서 움직이고 급등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반도체 섹터들은 중심이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기대한다면 IT 섹터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와 있는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신성ENG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내년에는 미뤄진 수주가 대거 인식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1.21%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1,962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 주신 분께서는 2,7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3%의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신성ENG는 태양광 섹터이면서도 반도체 섹터이면서도 그런데 클린룸 들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잘못 샀어요. 2,700원에 살 때가 아니고 이 바닥에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지금 조정받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여기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건졌었으면은 수익이 꽤 났죠. 40%, 여기도 70%.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야 드디어. 근데 이걸 지금 당장 걸 추가 매수나 매수를 해도 안 올라갑니다. 일단 이 62선이 내려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저항대에 있는데 이걸 밑으로 깔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밑으로 깔리죠. 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있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때 깔릴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렇게 사사사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더 떨어지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보유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는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들어와 있고요. 텔레칩스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큰 규모로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는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믿고 보는 차량용 반도체 맏형이라면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45% 강세를 보여주면서 31,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는 2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의 비중으로 꽤 큰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좀 높아요, 이것도. 매수 단가가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여기죠, 여기. 12,000원 자리. 얼마나 좋아요. 물론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못 사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밑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가 되는 애들이 지금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어제 목요일 날 그 불기둥 AI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돌파하는 되는 차트를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을 사야 되는 거지 이미 돌파가 된 상태에서 꼭대기까지 많이 올라간 것들을 고점에 사서 먹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정받을 것도 생각해야죠. 아까 제주반도체가 아니고 좀 전에 봤었던 신성ENG도 이것도 과거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60%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 탑5에는 제주반도체 밀려가지고 사라졌지만 60% 정도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밑에서 싸게 공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든 종목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단가 싸움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텔레칩스도 지금 얘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엮여서 강하고 좋고 하는 건 좋아요. 차량은 반도체, 자율주행체 다 좋습니다. 섹터는 좋은데 단가가 높으니까 절반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원하는 자리는 12,000원 자리대지만 지금은 12,000원은 못 사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추세선 그으면 25,000원, 22,000원 이 정도로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절반을 팔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쪽에서 싸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반은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좀 들어와 있고요. 제가 공명님께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위아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고요. 4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현대 롯데모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방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 흐름은 0.17%를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59,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을 살펴보니까 74,500원이고요. 15%의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손실을 안 보고 팔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여쭤보셨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74,500원 현대위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이제 방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산에 얘가 끼워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른 애들은 다 움직이는데 얘만 지금 왕따를 시키는 느낌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74,500원. 그냥 길게 보세요. 어차피 바닥이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돌아서게 될 거고 그러면 내년 하여튼 뭐 여름 전은 차트를 좀 돌리면서 뭐 7만 원 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하락 추세의 흐름으로 아직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빨리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뭐 길게 보면, 그러니까 내년 뭐 여름 전에서는 74,000원, 75,000원으로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이니까 그냥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길게 보고
네, 길게 보고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시나 2,40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로 박스권 매매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낙폭 과대 바닥주나 패턴주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주셨고요.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퍼스텍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400원에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가은 앵커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